최근 막을 내린 베이징 동계올림픽. 세계 각국 대표하는 선수들의 모습을 기억하시나요? 자신의 기량을 맘껏 뽐낸 선수들도 있었던 반면에 경기 중 부상을 당해 아쉬움으로 대회를 마무리한 선수도 있었을 겁니다. 부상을 당한 선수들 중에는 무릎 통증을 호소하는 경우도 많았을 텐데요. 이처럼 무릎 부상을 당해 통증이 나타날 때 어떻게 해야 하고 치료 방법은 무엇이 있는지 일산백병원 정형외과 전문의 이성상 교수와 무릎 통증 치료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인제대학교 일산백병원에서 십자인대 파열, 역물판 파열, 흰다리 교정, 무릎 인공관절, 외상을 진료하고 있는 정형외과 전문의 이성산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무릎 통증으로 처음 내원했을 때 가장 먼저 권유받는 방법 중 하나는 약물 치료로 통증을 완화하는 것입니다. 약물 치료는 처방이 없을 때와 진료받을 수 있는 약물의 차이가 있는데요. 처방 없이 무릎 통증 완화를 위해 쉽게 접할 수 있는 약물은 사이레놀로 대표되는 아세트아미노펜 계열의 약물입니다. 신장 기능에 영향을 거의 주지 않아 비교적 안전하다고 알려져 있지만 만성 알코올 중독 및 간 질환을 가지고 있는 환자에게 사용할 때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네, 병원 진료 후 가장 흔하게 처방받는 약은 비스테로이드성 소염 진통제입니다. 이 약은 강력한 소염 작용으로 통증을 완화시킵니다. 비교적 적은 부작용으로 강력한 통증 조절 효과와 무릎의 붓기를 떨어뜨리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널리 쓰이고 있습니다. 속쓰림, 얼굴 붓기, 신장 기능 저하 등의 부작용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장기간 사용할 때는 의사와 상의하면서 복용해야 합니다. 최근에는 적은 용량의 항우울제도 관절염으로 인한 통증에 효과가 있는 것으로 밝혀져 사용 중에 있습니다. 생활 습관 변화를 통한 체중 조절, 운동 치료가 있습니다. 적정한 체중 유지는 무릎의 관절염과도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고도 비만인 경우 정상 체중보다 관절염의 발생 위험도 높고 통증을 유발할 확률도 높습니다. 계략적으로 체중이 1kg 늘어날수록 무릎에는 그 3배에 해당하는 부담이 가해지기 때문에 체중을 조절하는 것은 무릎 관절통을 감소시키는데 매우 중요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식이요법 및 운동요법이 중요합니다. 운동은 폐활량을 증가시키고 관절 구축을 개선하고 근력을 증가시키며 체중을 감소시켜 증상의 감소뿐만이 아니라 악화를 예방하는 효과도 있습니다. 운동요법을 시행하기 전에 온열요법을 하는 것은 증상의 완화와 관절 강직을 개선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근육량이 많고 초기 관절염이라면 제한되는 운동은 거의 없겠지만 관절염으로 통증을 호소하는 환자들은 근육량이 저하되어 있고 관절염이 상당히 진행되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네, 이러한 경우 중량의 영향을 덜 받고 무릎 관절의 굽힘이 많지 않은 운동인 수영이나 아쿠아로빅, 걷기, 실내 자전거 같은 운동을 권장합니다. 관절이 많이 부어 염증이 심한 경우 무리한 운동이 증상을 악화시킬 수 있어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평소에 운동을 안 하는 사람이 갑작스레 무리한 운동을 하게 된다면 인대나 연골판이 손상되는 등 더 해로울 수 있기 때문에 자신의 몸 상태에 맞게 운동을 해야 합니다. 식이요법은 무조건 굶기보다는 골고루 섭취하되 먹는 양을 조금씩 줄이고 열량을 계산해서 섭취한 열량보다 더 많이 움직여서 몸무게를 줄여나가는 것이 핵심입니다. 무릎 관절에 좋다고 알려진 대표적인 음식은 닭발, 곰탕 등의 콜라겐이 풍부한 음식인데 현재까지 밝혀진 바로는 효과가 없지는 않으나 미미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오히려 과도하게 섭취하다가 체중이 증가할 수 있기 때문에 적절히 섭취하는 것이 관절에는 더 효과적일 수 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약물 치료로 통증을 완화하는 방법과 식이요법, 운동요법 등에 대해 말씀드렸는데요. 오늘 말씀드렸던 내용들이 보시는 분들에게 많은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다음 편에서는 무릎 통증에 많이 이용되는 주사 치료에 대해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